오늘 학술제를 위해 수고해주신 학우분들과 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학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중인 김용태라고 하고요. 이런 좋은 기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사님을 소개해드릴 텐데, 천안에 위치한 천안인생극장에서 인사로 활동 중이신 정은경 강사님께서 오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교육이 끝난 후에 센터에서 뒤에 보시면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놨으니 챙겨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사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섯 손가락 정우경입니다. 저는 여섯 손가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섯 손가락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일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작업치료사니까 장애인을 만나실 텐데, 네. 일단 혹시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집안에 장애인 분이 있다, 주변에 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가 장애인이세요?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나요? 최근에 사고 때문에 장애가 오셔가지고 그쵸. 예. 자, 일단은 올바른 표현부터 이제 사용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일까요? 같이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예. 장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2번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장애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병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2번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장애자에서 자자는 놈자자를 써서 장애를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장애우는 동정의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돼줄게. 근데 장애인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이 병신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고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일까요? 1번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정상인, 2번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러면 3번 비장애인, 4번 예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정답이 2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답은 2개입니다. 비장애인도 맞는 표현이고 가장 많이 손을 드셨는데, 예비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옳은 표현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 빵 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선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라든가 질병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을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후천적인 장애인이 88.1%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장애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비장애인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예비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장애는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왜? 내가 장애인이고, 저는 197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가 제2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많았죠. 아이들이 많았는데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동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전동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저상버스라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안에 수치라고 해서 집 밖에 잘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제가 대학원 때 장애인 한 명 봤습니다. 예. 저희가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냐면 한 반에 70명이 넘었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한 반에 30명도 안 되셨을 거예요. 저희는 한 반에 70명이 넘었고 오전 오후반이 있었어요. 뭐 15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지만 장애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제가 한 3, 4살 정도 사진이에요. 요때 이제 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들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해서 4년 만에 겨우 얻은 딸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나가면 금방 애들이 한테 맞고 머리는 잡아당겨서 산발을 하고 연탄을 떼던 시절이라 그런지 그렇게 연탄재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애하고 들어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엄마가 이제 화를 좀 내곤 했는데 옛날에는 대식구가 살았어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저, 이모, 외삼촌, 작은아버지, 시골에서 사촌, 언니, 오빠들이 올라오면 10식구가 살았어요. 그 대식구가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착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한장하는 스타일이에요. 형제도 다 다르죠. 그렇듯이 한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매일 얻어 터지고 다니니까 어느 날부터 저희 작은아버지가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앉아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옛날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개월이면 라면을 끓이고 요즘에는 유튜브 1, 2분이면 음식 하나 뚝딱 만드시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나가서 그 아이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짱인 아이의 귀를 물어서 피를 냅니다.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난 거죠. 이 아이가 막 웁니다. 지금 엄마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 아이 엄마가 참 현명하셨던 분이셨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집에 있었어요. 애가 우니까 엄마들이 다 뛰쳐나왔고 그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됐다 잘됐어 있냐나 맨날 은경이를 병신이랑 놀리고 때리더니 잘됐네 이제 이러면서 싸움은 무마가 되고 아이들은 평정이 됩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 뒤로는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뭘 배웠어요?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갔냐면 새 가방을 딱 메고 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죽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지금도 누군가가 저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려고 그러면 제가 막 눈부터 커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좀 얼굴이 험상궂었는지 아이들이 제 주위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의수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SW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는 그 이제 촬영도 갔다 왔지만 인공지능 해가지고 막 로봇팔이 나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의수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거웠냐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몸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 의수를 하고 학교를 가면 그 다음날 몸살이 나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무거웠지만 그 의수를 끼고 아이들이 하는 건 다 했어요. 아이들이 띰틀하면 띰틀하고 아이들이 농구하면 농구하고 아이들이 부채춤 추면 이 의수를 끼고 부채춤을 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문제는 생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손을 막 쓰다 보니까 이 손목 부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의수를 만드시면 이게 통이잖아요. 이 손목 부분이 찢어지고 얘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쁘지만 아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질돼요. 바나나가 변질되듯이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시커매지면 닦아도 얘가 꼬질꼬질해져요. 그러니까 손목 부분이 찢어지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의수라든가 휠체어라든가 보조를 해주죠.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의수가 비쌌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오롯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찢어질 때마다 그리고 제가 잘하니까 내가 잘할 때마다 의수를 새로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되면 그냥 냅둬요? 저희 엄마가 꼬매주셨어요. 꼬매가지고 그리고 이제 꼬질꼬질해지니까 저희 엄마가 장갑을 끼워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의수를 하지 않습니다. 의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맞아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의수를 일단 선생님들 손목 부분을 이렇게 조이면 순환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겨울에 추우면 난로라는 걸 옆에 둘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3 내내 동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이 걸리고 동상이 걸리면 어때요? 동상 걸려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가렵습니다. 엄청 가렵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가려우니까. 여름에는 어때요? 맞아요. 습하니까. 예, 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저는 선천적인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시려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후천적인 장애인을 보실 수도 있는데 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시려서 너무 막 춥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니까 서로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공감은 못하더라도 동감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선천적인 장애인데도 이쪽이 항상 차요. 네, 그래서 저는 고3 내내 동상에 걸렸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제가 더 이상 의수를 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 그대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자, 사회적인 문제일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가 27년간 어떤 일을 제가 장애인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장애인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장애인 아이를 두었을 때 낳든 후천적인 장애인이든 자, 저쪽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죠? 저하고 보이시죠? 장애인 아이를 두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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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마음이 당연히 아프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가 커서 지 밥벌이는 할까? 이 애가 결혼은 할까?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동감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자, 저를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저를 보고 딱 저를 봤을 때 드시는 생각. 자세히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극장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나랑 얘기를 하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장애인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못 봤어요. 자,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자, 저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55인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저를 딱 처음에 보면 이러십니다. 불쌍하다는 얘기죠. 얼굴은 이쁜데 이러십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부모는? 이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장애 아이들을 낳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모는 있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부모가 있다고 하면 결혼 정년기 이후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혼했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결혼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예? 예? 뭐라고?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이 착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착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냐고 물어봅니다. 애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밥은 어떻게 하냐? 빨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을 정해놨겠죠. 밥은 밥솥이,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청소기가.
근데 우리 집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실은. 뭐가 없을까요? 우리 집에. 예? 딸이 없어? 딸 맞아. 딸이 없어요. 나 아들만 하나 낳았거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청소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면 제가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 막 4시부터 일어나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청소기를 돌리면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털고 쓸고 닦고 막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집에 청소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청소기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이제 사회적인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 서진 학교를 혹시 아시는 분? 서진 학교, 나 이 학교 알아야 하시는 분 계세요? 2017년도에 강서구에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가 지어지려고 했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반대했을까요? 왜? 혐오시설이니까. 굉장히 반대를 했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뭐라고 빌었을까요? 뭐라고 빌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장애인 부모님들이 울면서 뭐라고 빌었냐면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육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교육이 중요할까요? 장애인들한테. 왜 교육이 중요할까요? 제가 10시 40분까지 마친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관계의 문제인데요.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템플 그랜딘이라는 2010년에 나온 영화인데 미개봉 영화입니다. 템플 그랜딘이라는 자폐 장애인 영화인데요. 이 장애인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자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한테 보여주니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말을 못할 거고 특수시설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들 왜 발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들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나오면 눈도 못 마주쳐요. 그러다 막 모빌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좀 지나면 눈을 마주치고 막 옹알이를 하고 뒤집고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엄마가 그러니까 집에서 막 낱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잘못된 생각이 뭐였냐면 얘는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엄마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애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얘한테 엄청난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거부했다. 내가 얘를 안으려고 그러면 얘가 싫어했고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딸을 데려다가 막 이제 막 엄마 낱말 카드를 보고 그러면 얘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아이가 이제 낱말 카드를 보면서 이제 엄마를 4살 때 겨우 말을 합니다. 말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요, 엄마가. 학교를 보내니까 그 학교 가서 이제 막 적응을 못하죠.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폐하니까 딴짓하고 뭐 이거 물으면 저거 하고 왜냐하면 보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얼굴이 지금 다 다르죠.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10개고 6개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문제아로 이제 막 애들이 자폐아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녹음기라고 막 놀리니까 어떤 애를 때립니다. 한 대 때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니까 엄마가 지금의 대안학교 같은 데를 데리고 가요. 대안학교를 데리고 갔는데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괜찮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이 선생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읽으면 얘는 그림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아이의 재능을
이제 발굴해 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27년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 지금은 극장에 있지만 저 극장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27년간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 의료계통에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물리치료실에 근무를 했었고 17년간 제가 의료기를 했고 제가 피부관리 그런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서 제가 관리실을 17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환자를 만납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하루에 50명 이상의 환자를 보면 다 각각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공감은 못하더라도 우리는 동감을 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닫힌 문을 우리는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자, 2분 동안 이렇게 이 히지빈스라는 기업은 정신장애인들을 바리스타 전문가로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이 기업의 대표가 여기 25살이라고 생각해서 나이가 25살 이상 되시는 분 계신가요? 다 25살 이하신가요? 25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느 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막 학교만 끝나면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교만 끝나면 막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딘가 찾아다니다가 정신장애인 재활원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는 여기 들어가면 누군가 나를 찌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쫙 찔러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6개월간 거기 가서 밥도 해먹고 놀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엄친아 엄친 딸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었고 중소기업을 10년 운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된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형님 누님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나 일하고 싶어. 나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빨간 내복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하고 나도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가 그날부터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히지빈스라는 기업을 만듭니다. 정신장애, 조현병, 30알, 40알 약을 먹던 사람들을 전문가 바리스타로 만드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전문가 바리스타로 만들어서 이렇게 히지빈스라는 기업이 지금 전국에 35개. 자, 지금 유지 근속률이 몇 프로일까요? 이 기업에. 9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모방을 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를 외국에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제가 27년간 의료계통에 있다가 그러니까 인생의 파도가 오죠. 저희 인생의 파도를 쓰나미처럼 만납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서 원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듣고 우아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오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가 코로나 때 강사가 되겠다고 2020년 1월 달에 올라옵니다. 1년 9개월간 저는 무료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사회적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단톡방이 많이 생겼고 그래도 제 강의가 괜찮았는지 단톡방들이 불러주더라고요. 그 단톡방에서 내가 열심히 막 이방저방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낼 때 지금 저 뒤에 계신 저희 대표님이 저를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르십니다. 저희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고만 그러고 다니고 천안 인생극장 와서 이사하면서 170석을 무대로 너희 꿈을 펼쳐보라고 불러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 기업의 대표처럼 아까 템플 그랜드의 스승처럼 저희 대표님처럼 그 많은 사람 10대부터 제가 90대까지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재능을 찾아주는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영상하고 이 PPT는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위해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10시 50분까지